여친과 연애에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조루증에 비참한 이것은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있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루증은 역사 이래로 이것을 고치고 치료를 하고자 성적인 문제에 관련된 수많은 약품들이 아직까지 개발되고 나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수술과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간단한 것들은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루증의 증세가 심한 사람은 수술과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은 타고 태어난 천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일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주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피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피부명리 중급편,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피부명리 자연의 실상 신사주명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책의 내용들은 유튜브에 약 1000여 편의 명리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책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과 책의 내용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책으로 출간되기 전 편집과 교정을 봐서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그래요. 임자년 신의 월 신유일주가 개사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주에서 보면은 일지 축토와 사화 정관이 합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축토를 불려 오려고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유술해 하면서 술토가 공엽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 유금의 마음이 축토에 모두 가기 때문에 술토, 조토를 공엽하지 못한다. 차라리 술토, 조토를 공엽을 했다면 이렇게 왕성한 이 수기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어를 못하고 음습한 기운만 있으며 사주의 양기는 계사시에 태어난 이 사화가 양기로 용신이 되는데 상관 태양사주로 용신인 사화가 사유합이 풀려주는 순간 축기는 미사일 폭격으로 완전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면 신금에 이 사화는 정관이고 또한 직업이며 그리고 처이다. 그리고 자식성이 암장되어 있는 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가 폭격을 당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조루증의 비참함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에서 거의 이 문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 사주격에 이름을 얘기를 한다면 상관격이지만 용신을 쓰기 때문에 상관, 용관격이라고 간단한 이름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으며 상관 태과다. 제살 태과이다. 진법 무민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주 내용은 상관, 태과, 제살, 태과 사주이다. 그리고 이 사주의 문제점으로 볼 것 같으면 수다, 금침 사주이다. 수다, 금침은 수기가 많아서 금기가 수기 세력으로 수기 속으로 퐁당 빠지면 생명의 위험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좋은 말로 얘기를 한다면 자왕모색이다. 그러니까 일주가 생하는
식상이 왕성하고 그의 어머니는 쇠하다, 약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다. 연주로 봤을 때는 임묘가 공망이고 일주로 봤을 때는 자축이 공망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축월 경진일 입태일이기 때문에 자축 공망에 해당이 되어서 입태월 공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얘기를 해서 입태월이라는 것은 선천지기이고 일주라는 것은 후천지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천지기가 약하다. 부모가 아주 약한 기운에서 당주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러한 사주이다. 그래서 당주는 하급 공무원으로 신병신액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두뇌는 좋지만 한심한 사람으로 인격이 없는 두뇌는 사기성의 두뇌이고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바꿀 만큼 인색하고 탐욕적인 제사월 태각격에 해당이 된다. 제살 성분이기 때문에 애타행의 봉사 성분이 없는 잔머리꾼인데 머리가 좋아서 공무원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런 사람이 공무원을 하게 되면 국가가 썩게 되며 국민이 그 모든 피해를 당하게 된다. 자신이 이익만을 위해서 광분하는 삶으로 타인을 위해서 애타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몸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던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감옥 가는 사주의 특징이 제살 태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제살 태과격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강자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부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제살 태곽경이 법관도 많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알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의 형태가 식상 상관이 태양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제살 태곽격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제살 태과 하더라도 교토가 있어서 인수가 수기를 제어하거나 식상이 있어서 이 수기를 설계하는 사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제살 태과하면서 재성이 없고 인수가 없는 사주는 이것은 완전한 진법 무민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수다 금침 운을 만나면 매우 위험하여 심하면 단명할 수도 있고 약이 없는 질병을 만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데 아끼고 전략하여 병원의 약값으로 모두 바치고 가는 우를 범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주는 계사시에 태어나 신금일간의 사지, 즉 죽음의 땅을 본인의 몸에 합신시키고 있다. 신금일간은 임수와 해수를 자기 목숨처럼 좋아한다. 그러나 자신의 나타남이 상관이 흉신악사로 혼잡하여 이중인격을 만들고 반골기질을 만들어 관사를 파극하는 사주의 형태라면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유금이 합충을 다하면 사화가 풀어지게 되고 기다렸던 식상은 이 사화를 완전히 파극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욕상관, 망신살이 발동하여 직업변동, 부부이별, 재난풍파, 관제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사주이다. 당주에 부모 조상에 하천하고 불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신유일주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부정부패, 악의 세력과도 합리하는 기질성의 사기꾼의 잔머리꾼 형태의 상관 태과사주로 단지 머리는 좋겠지만 그 좋은 머리로 사지를 찾아가는 머리일 뿐이다. 이런 상관 태양 사주에서 상관을 제압하거나 설기하거나 따라가거나 해야 하는데 거대 태평양 바다에 파도가 치며 해일이 발생하고 태풍이 만들어지는 사주의 현주소이다. 제방제수하는 글자에
교토 인수가 없고 이 수기를 설계하는 재성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일러서 단명할 사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정력은 매우 좋아서 진짜 자기 생명 바쳐서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그 여자들은 전부 다 보따리 싸서 도망가는 여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사주의 형태가 지독한 조루증이기 때문에 갖다 대기만 해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의학의 발달로 약과 수술로서 조루증 치료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런 사주는 자왕, 모세 사주라고 하는데 인수가 있어서 상관을 제어하는 사주라면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지만 인수가 없고 수다금침하는 사주는 치료할 약을 만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수다금침을 당하고 인수가 없고 재성이 없고 수기태왕 사주로서 관사를 파극시켜버리는 이런 사주는 개발된 약이 없다. 그래서 지독한 심한 조루증에 해당이 되는 사주이다.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설기가 있을 때, 교토가 있을 때, 약물이나 수술이 통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주는 주태배기 사주로 양 옆구리에 술병을 차고 남의 비를 캐내는 기자나 수석한 성분에 가까운데 어찌되었건 주태배기 술주정분의 형태이다. 그래서 어떤 사주인지 이렇게 봤을 때 사주에 병이 있고 약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지만 얼마든지 이것은 좋은 약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주병이 있고 약이 없는 사주라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주에 이 병화는 약이 되지 못한다. 한습하고 죽기 때문에 사중병화로 용신을 정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병화는 병신합으로 자기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사중무토 역시도 이 사주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주가 신축월 입해이기 때문에 해자축 수국으로 가기 때문에 완벽한 자왕 모세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명할 팔자이다. 잠시 잠깐 병신합에 의해서 정관 합신으로 인해서 공무원 하급직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단명팔자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거대 수기를 설계하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인체 역시도 이렇게 수기가 썩기 때문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교토가 없기 때문에 이 수기는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뇨병과 신장질환의 갑상선 질병이 되고 여기에서 목기는 부목이 되므로 간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간의 질병, 간염, 간암, 간경화가 되거나 공황장애가 되거나 거리감각, 방향감각이 없게 되며 우울증이 되어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난폭하며 예민성 질환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또는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명이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되어서 고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시지사화는 신금의 사지로서 당주가 가는 길을 뜻하는 귀숙지가 되는데 일주의 육신과 사이합으로 합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성을 상징하는 이 사화는 내 몸에 합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 그래서 한때 인연으로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다. 이 사주의 처성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해중 간목이 처성이라고 하겠지만 3천만의 말씀이고 용신이 배성이라는 법칙을 적용해서 이 사중병화가 처이다. 그러므로 당주의 육신과 합이 되어 그 사이는 좋은 편에 해당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조루증 남편을 좋아할 여자는 불감증 여자, 성녀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중병화는 유중신금, 일간신금, 월간신금과 합의되어 있는 이 병화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병화처는 신금과 신금과 유중신금과 세 개의 신금과 합의되어 있다. 그래서 사중병화가 낳는 자식은 무토가 되는데 무토 자식과 함께 틀림없이 자식들 데리고 재혼할 것을 상징하는 사주이다. 24세 갑인대운은 무난한 운이다. 왜 그러냐면 이 왕성한 수기를 설기를 해서 수설생화, 화기를 생하기 때문에 무난하다. 당주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약해지지만 그러므로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돈 쓸 데가 많아지고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수설생활하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한 것이다. 이 간목은 정제로서 23세 이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처궁인 사화와 인사 형살이 되는 데다가 이 형살은 사유합을 풀지 못한다. 을묘대운에 결혼은 하겠지만 달도 별도 없는 이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을묘대운이 와서 묘유충이 되면 해사충이 그대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전 사주가 지진 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을묘대운에 결혼을 하게 되는 운이기는 한데 이 사주는 병술년 이 병화가 투출을 하고 술토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병술년 결혼할 수 있는 운이다. 그런데 당주는 그 다음해인 정해년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정임 한 목으로 재성을 만들고 해년이 해사충으로 사유합을 풀게 하므로 결혼을 하기는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을묘대운이므로 묘유충을 발생시켜 사유합을 풀게 하여 결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을묘대운이 사유합을 풀기는 하지만 명식에 해사충과 묘유충이 40세 신묘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지지충이 묘유충과 해사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금목상전의 수화상전이 돼요. 직장에서 옷 벗고 이별하며 또는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으며 미치고 발작 뛰는 세년이 44세까지 형성되는데 40세 신묘년, 41세 임진년, 42세 계사년, 43세 갑오년, 44세 을미년까지 묘대운 5년 사이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베푸는 덕행만이 중상을 경상이 되도록 할 뿐인데 하여간 43세 갑오년에 사주 전체가 동하여 이때 그 결판이 날 수 있는데 이 갑오년이 오게 되면 좌우충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사주에서 유금과 자수가 있고 일지자수이거나 일지유금일 때 요 대운을 만나면 기운살과 묘유충, 자묘, 형살이 발생하는데 이때 5년을 만나면 심각한 문제가 좌우충까지 발생을 한다. 사주 알고 보면 무서운 것이다. 생명을 말하는 것이 사주이다. 그래서 생명의 실상이 사주인 것이다. 이렇게 진법무민 제살택과 사주로서 하나 있는 관사를 파극시켜버리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